자, 오늘은 드디어 역학 시스템이라는 단원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 시스템이라는 그러니까 시스템과 상호작용 이래갖고 뭐 지구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 요소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냐, 뭐 지진 해일 그랬으면 지진은 직권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로 인해서 수권에서 해일이 발생했어. 그럼 지진 직권과 수권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얘기들. 그래서 그 상호작용에 어떤 에너지원이 뭐 역할을 하고 뭐 그런 얘기들 앞에서 했어. 그래서 그게 넘어와서 이제 그 각각의 영역 중에 특히나 직권의 경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구가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 직권의 형태가 변해왔대. 그래서 어떤 이유로 변했지?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서 뭐 판의 경계가 벌어지니 뭐 다가오니 뭐 판이 생성되니 소멸하니 뭐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 거고. 자, 오늘은 이제 역학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에 여러 가지 힘들이 있습니다. 한번 써보긴 할까요? 지구에 여러 종류의 힘이 뭐 하고 있어? 역할을 하고 있어. 나름 중력이라고 하는 힘 덕분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붙어서 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력 덕분에 대기가 지구한테 잡혀 있으니까 그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있는 산소로 우리가 숨 쉬고 사는 거고, 그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예를 들어 중력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책이 여기 이렇게 얌전히 내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힘을 줬는데 다시 멈출 수 있는 이유는 이 바닥과의 뭐 때문입니다? 마찰 때문입니다. 만약에 중력만 있고 공기 저항이 없잖아? 마찰이 없잖아? 그러면 빗방울이 저기 뭐 거의 10km 상공에서 떨어지는데 그게 오는 동안 처음엔 속도가 막 빨라지다가 공기 저항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맞아도 별일이 안 생기는 거야. 만약에 걔네가 그냥 공기 저항 없이 중력만 계속 받아서 떨어졌으면 우리한테 부딪힐 때 엄청난 속도로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난 다쳤겠지? 네? 그래서 지구에는 지금 여러 힘들이 작용함으로써 우리가 이미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딱 생각하기에는 뭐 공기 저항력이 뭐 마찰이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힘들이 함께 역할을 각자 하면서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역학 시스템이라는 표현은 이 지구의 다양한 힘들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면서 이 지구 시스템을 지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굴러가고 있어. 그 중에 여러 힘 중에 중력이라는 힘도 있고 공기저항이나 마찰력이라고 부르는 힘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력이라고 부르는 힘도 있고, 그죠? 자기력이라고 부르는 힘도 있고, 전기력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원자 자체,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력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전기력이라는 존재가 물질의 존재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 자기력 했으면 자기력은 뭐 대표적으로 지구의 외핵의 대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겼다. 그 자기장이 주변에 있는 이제 자성을 띤 물체라든지 아니면 하전입자 같은 것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차단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걸 한다. 그게 자기력이고, 그 다음에 실에 걸리는 장력도 있을 거고, 또 뭐 없나? 수직항력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부력? 배가 물 위에 뜨는 부력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죠? 여러 가지 힘들이 지구 시스템에 다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 요 나머지 마찰력, 전기력, 자기력 이런 애들은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 뭐 마찰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너는 플러스 나는 마이너스 전기를 떼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기력 했을 N극, S극 극이 있어야 된다든지, 자석처럼 자성을 띄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장력 했으면 이제 실이 매달려 있다가 뭐 거미줄에 어디에 매달려 있어야 생기는 힘이에요. 그냥 나 이렇게 있다고 장력이 있진 않아. 그래서 지금 나머지들은 이 지구 안에서도 어떤 조건이 만족을 해야만 발생하는 힘인데 얘는 아니야. 중력은 이 지구 안에 존재만 하면 누구나 중력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라도 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선 중력이 뭔지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그 중력을 받았을 때 물체는 어떠한 운동을 하는가
정리를 할 거야. 그런데 그걸 하기에 앞서 우리가 중등교과에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쯤에 나오는 것 같아요. 물체의 운동 상태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딱 2개만 얘기를 하면 하나가 등속 운동이라는 게 하나 나오고 하나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자유낙하라는 걸 배우신 적이 있어요. 등속 운동이랑 등가속도 운동 중에 자유낙하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 근데 그거를 할 때 어떠한 물리량들이 나오냐? 자, 첫 번째 속력이라고도 불리웠고 속도라고도 불리웠던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하나면 얼마나 빠르냐. 그래서 속력은 어떻게 우리가 구했었냐면 걸린 시간 분의 물체가 이동한 거리로 구해요. 걸린 시간 분의 물체가 이동한 거리. 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굴러갔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굴러가는 동안 몇 초가 걸렸고 몇 미터를 이동했냐. 그래서 속력은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써서 1초에 몇 미터를 가는 빠르기로 달리고 있냐를 나타내는 게 속력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속도라는 걸 배우신 적이 있어요. 가속도. 가속도는 정의를 쓰자면 1초 동안, 걸린 시간 1초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해내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나타내는데, 체음이란다.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이지. 그러니까 가속도라는 건 속도가 빨라져도 되고 느려져도 되고 어떻게 변화를 해야 돼. 변화를 할 때 1초에 얼마큼씩 변하지? 를 보여주는 게 가속도야. 그래서 가속도는 단위를 뭘 쓰냐면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를 써요. 이 2가지 물리량을 바탕으로 물체 운동을 설명을 하는데, 등속 운동이라는 건 뭐가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하다, 빠르기가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물체의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되나 봤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1초에는 어디 있고 2초에는 몇 미터를 가고 3초 동안은 몇 미터를 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등속 운동의 포인트는 빠르기가 안 변합니다. 공이 굴러가는 걸 내가 사진을 찍으면 내가 1초 간격으로 예를 들어 만약에 사진을 찍었다. 그럼 1초 동안 2m를 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똑같이 2m를 가는 거야.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이 2m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빠르기가 일정하다는 건 1초에 가는 거리가 계속 일정하다는 얘기지. 이런 걸 등속 운동이라 해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를 그리면 1초 동안에는 2m를 가요. 근데 2초 동안에는 그럼 총 4m를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3초 동안에는 총 몇 미터를 가는 거야? 6m를 가는 거죠. 1초에 2m씩 계속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등속 운동의 경우 시간 거리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으로 나와요. 직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바로 속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1초에 2m를 가는 빠르기로 가는 거니까 속력이 2m per sec입니다. 뭐 이렇게 구한다든지, 얘를 바꿔서 시간 속력 그래프로 바꿀 줄도 알아야 돼. 이거 속력이어도 되고 속도여도 됩니다. 속력 그래프로 바꿔 그려야 돼. 보시다시피 얘는 2m per sec의 속력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속력은 계속 얼마입니다? 2입니다. 라고 그려야 되는 거지. 이런 운동 상태를 보이는 걸 등속 운동이라 그래. 빠르기가 안 변하는, 계속 같은 빠르기로 달리는 걸 등속 운동이라 그래. 우리 주변에서 대표적으로 에스컬레이터 일정하게 가잖아. 그 다음에 초밥집 가면 회전 초밥 돌아가는 거 있지. 일정하게 움직이잖아. 그치? 이런 거를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물체가 받은 힘이 0이다. 물체가 받은 모든 힘을 다 합쳤더니 0이 돼서 얘가 빠르기가 일정하게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얘기들을 선생님이 이제 이게 원래는 속력이라는 것과 속도라는 거를 정확하게 분리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을 설명하는데 그렇게까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학교 애들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속력, 속도, 거리, 변위
이런 물리량들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신다. 그러면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난 연도에 해보니까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선은 지난 연도랑 빗대어서 요 정도는 이제 알아둬야 되겠다. 그래서 딱 요 수준으로까지만 중학교 때 배운 걸 가지고 이제 이 통합과학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정도만 해볼게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등속 운동이라 함은 일정한 빠르기로 계속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1초에 몇 미터, 그 다음 1초도 또 몇 미터, 그 다음 1초도 또 몇 미터 같은 거리를 계속 이동하는 걸 등속 운동이라 하고,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은 뭘 말하는 거냐? 아까 선생님이 가속도라는 게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라 그래서 속도의 변화, 빠르기의 변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등가속도는 빠르기가 변한다는 얘기야. 아까 얘처럼 빠르기가 일정한 게 아니고 빨라지든가 느려지든가 빠르기가 변하는 거다. 다만 등자가 붙었으니까 그 변화하는 양이 일정하다. 빨라지긴 빨라지는데 1초에 1m/s씩 1초에 1m, 그 다음에 또 1m/s, 또 1m/s 계속 같은 양으로 빠르기가 증가를 하는 거야. 같은 양으로 빠르기가 증가하는 거. 대표적으로 자유낙하 얘기를 합니다. 자유낙하는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자유낙하는 공기저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 교실에 공기저항력이 없다는 가정하에 중력을 받아서 떨어진 모든 물체를 자유낙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력을 받아, 내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놨어? 그럼 얘가 중력을 받아 떨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손을 들고 있다 탁 놓으면 얘가 정지 상태로 출발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걸 자유낙하라고 해요. 시작을 무조건 정지로 해. 집어 던지면 안 돼. 정지 상태로 출발해서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라 한다. 대신 이 교실에 공기저항이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중력을 받아서 떨어지는 자유낙하의 경우 1초에 9.8m/s씩 계속 빨라지는 거야. 1초에 9.8씩 빠르기가 계속 증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력이라는 걸 힘을 받으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만약에 그려본다.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린다. 예를 들어. 그러면 처음엔 정지로 출발을 해야 돼. 그리고 떨어진 지 1초가 지났어. 그럼 속력이 얼마야? 9.8이겠지. 떨어진 지 2초가 지났어. 그럼 속력이 얼마야? 19.6이겠지. 떨어진 지 3초가 지났어. 그럼 또 속력이 얼마야? 뭐 또 증가를 하겠지. 같은 양만큼. 그래서 9.8, 19.6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빠르게 증가를 하는 거야. 1초에 계속 얼마씩? 9.8씩. 9.8 더하면 얼마? 27.4냐?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빠르기가 계속 증가를 하는 거예요. 9.8이면 얼마야? 28.4구나. 9.4구나.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중요한 거.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로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울기 구하면 아마 9.8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면적. 그러면 내가 3초까지 면적을 만약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다. 그러면 이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손 탁 놓은 순간부터 3초 동안 떨어진 거리. 이제 이걸 뭐라 그러냐? 낙하거리라고도 하고 이동거리라고도 해요. 이동거리 또는 낙하거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내가 만약에 3초 했다. 그러면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말하는 거야. 3초 동안 이동한 거리. 얘를 만약에 내가 시간 거리 그래프로 그렸다. 그럼 그래프 볼래요? 처음 1초에는 요만큼밖에 안 가, 이동거리가. 그 다음 1초에는 훨씬 더 많이 가죠? 그 다음 1초에는 훨씬 더 많이 가죠? 그 뒤로 갈수록 이동거리가 증가해야 되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그래서 등속 운동이라는 게 무엇이냐? 등가속도 운동 중에 자유낙하라는 게 무엇이냐? 등속 운동은 보시다시피 일정한 빠르기로 달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등속 운동을 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물체가 받은 모든 힘의 합, 알짜 힘이라고도 하고 합력이라고도 하는데, 합력이 0이란 얘기야.
저 물체에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았단 얘기야. 그러면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한다? 일정한 빠르기로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걸 정확히 말하면 등속 직선 운동이라 하는데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을 안 배워서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가속도 운동과 같은 자유낙하의 경우는 힘을 뭐 한 거야? 받은 거야. 얘는 힘을 안 받은 거가 등속 운동이고 얘는 힘을 받아야 되는 거야. 힘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힘의 크기가 계속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해야 되는 거야. 중간에 힘의 크기가 커지던가 작아지던가 하면 안 되고요. 일정한 크기의 힘을 계속 받으면 그 힘을 받는 동안만큼은 계속 뭐 하는 운동을 하는 거야?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자유낙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등속 운동이야 저런 거구나, 자유낙하가 이런 거구나를 잘 알고 있어야 오늘 진짜 하는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언제 나오는 거야? 중등교과에 나오시는 거야. 너네가 이거 가지고 막 떨어뜨리고 몇 초가 지났어, 몇 미터를 떨어졌을까요? 뭐 2초 지난 다음에 속도가 얼마냐느니, 2초 동안 몇 미터를 떨어졌냐느니, 그런 걸 열심히 하셨어요. 그거를 아마 2학년 때 배우고 그거 가지고 3학년 때 역학적 에너지를 하지. 뭐 10m에서 위치 에너지가 얼마였는데 좀 떨어지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때 나왔었던 등속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인 자유낙하를 떠올린 상태에서 오늘의 중요한 중력을 받는 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중력이 뭐냐? 그지? 도대체 중력이 뭡니까? 중력은 지구와 같은 어떤 행성이 행성 주변에 있는 물체를 뭐하는 힘?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지금 요 지구가 이 물체를 끌어당겨요.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당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물체도 지구를 끌어당깁니다. 물체도 지구를 끌어당겨요. 우린 이거를 작용, 반작용, 법칙. 작용하는 힘과 반작용하는 힘은 항상 쌍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 둘을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실은 뭐라고 하냐면 중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만류인력이라고 불러요. 질량을 가진 행성과 행성 주변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만류인력 어떻게 구하냐면 만류인력 상수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 둘 사이에도 만류인력은 생기는 거야. 너도 질량이 있고 나도 질량이 있으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왜 안 끌려가냐? 이 교실에는 공기 저항도 있고 바닷가에 뭐도 있고 마찰도 있고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안 끌려가는 거지, 우리 둘 사이에 만류인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둘 사이에도 만류인력이 있는 거고 나와 지구 사이에도 만류인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만류인력이라 하면 이렇게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인데, 이걸 지구와 지구 주변 물체가 빗대어 보니 식이 어떻게 되냐? 지구 반지름의 제곱분의 두 물체의 질량의 곱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요 거리가 약 지구 반지름이니까.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지구와 지구 주변 물체, 지구와 선생님, 지구와 이 컵 사이의 거리가 평균적으로 뭐와 같다? 지구 반지름과 같으니까. 그죠? 지구와 지구 표면에 있는 우리들은 평균적으로 지구 중심과 나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서로를, 지구와 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이 힘을 만류인력이라고 합니다. 노란 게 만류인력이고 파란 것도 만류인력인 거야.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인 거야. 그지? 그런데 그 힘의 크기가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거를 지구에다 갖다 붙인 거야. 그랬더니 지구도 질량이 있고 물체도 질량이 있고 지구의 반지름만큼의 힘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리고 실상은 여기다가 이 표면에 있는 물체가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원운동을 한단 말이죠.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면 거기 붙어있는 나도 같이 돌 거 아니야.
그래서 원운동하는 이 물체는 원의 바깥 방향으로 뭘 받아요? 원심력이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이 원심력하고 만류력하고 합성이 돼서 만들어지는 힘, 원심력하고 만류력이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 힘이 실제로 중력이야. 실제로. 그런데 저 원심력의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 보니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요게 중력이다 하고,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는 이만큼의 힘을 받아서 운동을 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요. 실제로는 저것보다 조금 작겠지만 원심력에 의한 효과가 너무 미미해서 그냥 요렇게 이론적으로 요렇게 계산을 하고, 그래서 지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는, 그러니까 이게 물체죠. 이게 소문자 M이 물체야. 물체의 질량. 지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는 이런 힘을 받게 돼. 어느 방향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그래서 중력이라는 건 행성 주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으로, 이제 이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끌어당기냐? 중심 방향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죠. 그죠? 여기 쓰면 이 방향으로, 여기 쓰면 이 방향으로, 여기 쓰면 이 방향으로. 그죠?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겨지는 힘이고, 이 중력의 크기는, 그지? 어떤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중력을 받으면 물체는 떨어지면서 자유낙하를 하게 되는데, 자유낙하할 때 법칙이 있어. 어떤 법칙에 적용돼서 자유낙하를 하냐? 우리는 알기만 합시다.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물체가 받은 힘은 물체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와 같아 라는 법칙이 있어. 물리법칙이.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서 물체가 운동을 한다. 근데 이게 힘이야.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돼야지. 먼저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중력을 받아서 운동하는 물체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와 그 중력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물체의 질량이 소거가 돼요. 그래서 결국 중력을 받아 운동하는, 낙하하는 모든 물체의 가속도는 어떻게 정리가 되니? G, R, 제곱, 대문자 M 이렇게 된단 말이야. G는 그냥 상수야, 숫자. 대문자 M은 지구의 질량이야. 지구의 질량 넣으면 돼, 그냥. R은 지구의 반지름이야. 근데 원래 지구가 이제 적도 반지름이랑 극 반지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약간 다르잖아요. 근데 평균 반지름 넣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얻은 값이 바로 뭐이다? 네가 잘 아는 9.8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맨날 여기서 뭐라고 떠들어 제꼈던 거야?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1초에 9.8씩 빨라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것 때문인 거지.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 선생님이 떨어져도 되고요, 쇠구슬이 떨어져도 되고요, 깃털이 떨어져도 돼요. 그죠? 그래, 뭐가 떨어지든지, 여기 질량이 M인 물체가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 질량이 EM인 물체가 떨어질 수도 있어. 그죠? 같은 높이에서 떨어질 거야. 근데 둘 다 이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9.8m이야. 즉, 이 가속도 곱하기 질량. 이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야. 누가 더 힘이 세냐? 얘가 세지. 질량이 크니까. 질량이 큰 놈한테 더 많은 무게가 만들어지잖아요. 무게라는 게 결국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니까. 힘의 크기는 달라. 무거운 놈이 지구가 당기는 힘을 더 많이 받아. 근데 그래도 결국 얘도 가속도는 얼마야? 어쨌거나 9.8이야.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나 똑같이 떨어뜨리면 뭐합니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1초에 9.8씩 빨라지는 운동을 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중요한 건 낙하 거리가 똑같으면, 똑같은 높이에서 출발을 하셨으면 질량에 관계없이 지면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 똑같고요. 얘가 A로 하고 B로 할게요. 지면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 똑같습니다. 지면에 도착했을 때의 속력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겁다고 해서 여기 왔을 때 더 빠른 게 아니야. 얘가 무겁다고 해서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더 길고 짧고 그딴 거 없어. 무겁든 가볍든 내 알 바 아니고요. 저 같은 높이가 똑같으면 돼. 같은 높이에서 출발을 하셨으면 쇠구슬을 떨어뜨리던, 깃털을 떨어뜨리던, 종이를 떨어뜨리던, 내가 떨어지던 뭐가 나네. 질량에 관계없이 뭐가 같습니다. 가속도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똑같고요. 지면에 도착했을 때 속력도 뭐합니다? 같습니다. 요게 이래봬도 너네 언제 한 거냐면 이것도 저때 같이 해요. 그때 왜 뭐 피사의 사탑에서 뭐 쇠구슬하고 누구를 깃털을 떨어뜨렸다. 만약에 공기저항이 없다면, 대신 이제 공기저항이 없다는 가정이 필요하지. 공기저항이 없다면 두 물체는 쇠구슬이 더 센 힘을 받는 건 맞지만, 그지? 무거우니까 쇠구슬이 더 강한 힘을 받는 건 맞지만 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힘이 세. 근데 질량도 같이 커. 그러니까 가속도는 뭐한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떠한 물체든지 간에 자유낙하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가속도는 얼마입니다? 9.8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중력 방향으로 1초에 얼마씩 빨라집니다. 9.8씩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낙하 높이가 같으면, 똑같은 높이에서 낙하시키면 질량이 크던 작던 관계없이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도 같고요. 지면에 도착했을 때의 속력도 뭐합니다? 똑같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중력에 의해 운동하는 물체의 특징이죠.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놔야 되겠다. 어쨌거나 그래서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 우린 이걸 물체에게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뭐라고 불렀냐? 지금까지 무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어떻게 계산했었냐?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 상수. 근데 우리가 중력가속도 상수를 이제 9.8로 설정이 됐다면 여기 9.8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물체가 뭐 하게 되는데 떨어지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얘를 이렇게 던져도 얘는 떨어져요. 그죠? 떨어지는 이유가 제가 내 손을 떠난 순간부터 무슨 힘을 받았기 때문이야? 중력을 받아서 그러는 거야. 중력을 받는 모든 물체는 떨어져. 그런데 떨어질 때 떨어지는 방향으로, 연직 아래 중력 방향으로는 반드시 1초에 얼마씩 빨라집니다? 9.8씩 빨라집니다. 반드시 1초에 9.8씩 빨라진다. 그래서 지구는 중력이라는 게 작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다 뭘 받는 거야? 중력을 받는 거야. 나도 받는 거고, 이 교실에 있는 공기 입자, 수소 분자, 산소 분자, 질소 분자들도 다 뭘 받는 거야? 중력을 받고 있는 거야. 새도 중력을 받는 거고, 비행기도 중력을 받는 거고, 다 중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력의 크기가 뭐 조금씩 다르겠지. 무거운 놈은 중력이 클 거고, 가벼운 놈은 중력이 작을 거고. 그렇지만 무게에 관계없이, 질량에 관계없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반드시 1초에 얼마씩 빨라지면서 떨어진다? 9.8m/s씩 빨라지면서 떨어진다. 요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될 거고, 그래서 책의 120페이지에 보시면 중력이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써 두 물체의 질량이 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 요거 말하는 거죠.
질량이 크면 크고 거리에는 반비례니까 거리가 가까워야 크다. 요 얘기 하는 거고, 이 중력에 의해서는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냐? 가속도 운동을 하죠. 그죠?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다. 그럼 무조건 얼마씩? 1초에 9.8m/s씩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중력을 받는 모든 물체는 만약에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면 1초에 9.8씩 증가하는,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력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현상도 일어나는데, 솔직히 말하면 비 오고 눈 오는 거. 그게 중력 때문이죠. 공기가 상승하면서 비구름을 만들었어. 근데 그 물방울이 가득한 이 구름이 동동동 떠댕기다가 결국 무거워져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비잖아. 중력이 없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그럼 비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상현상도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 빗물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흘러 내려와서 바다로 유입되는 것도 다 뭐 때문이야? 중력 때문이지. 지구 주변에 달이 돌고 있는 것도 뭐 때문이고? 중력 때문이고.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기 때문이야. 지구와 달 사이에 서로를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달이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는 거고. 얼마 전에 우리 위성 쏘아 올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 위성이 같은 궤도에서 계속 돌 수 있는 것도 뭐 때문인 거야? 중력 때문인 거고. 그 다양한 요인들이 중력으로서 역할을 해서 지구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이 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중력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물체들이 이제 운동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는 딱 두 가지가 나올 거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라고 할 필요도 없겠다. 한 가지의 운동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할 건데, 뭐냐? 바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야. 내가 공을 요런 높이에서 여기서 공을 이렇게 던진 거야. 그래서 V로 던졌어, V. 요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수평속력이라고 해요. 수평속력. 수평방향 속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공이 그러면 뭐 당연한 얘기죠. 내가 휙 던지면 중력을 받아서 또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떨어지겠지, 아마도. 그럼 저 떨어지는 공을 향하여 이쪽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죠? 어떻게, 이거 이쪽에 찍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떨어지는 방향으로 관찰을 했을 때, 공이 뭐 1초에 얼만큼씩 이동하면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관찰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식으로 사진이 찍혔냐면, 하얀 분필로 그릴게요. 어떻게 찍었냐면, 여기서 출발을 했잖아? 근데 그 다음에 공이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 처음에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공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엔 공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엔 공이 여기 있어. 그래서 그 공을 여기서 사진을 찍었더니 얘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 처음 1초는 요만큼 떨어졌는데 그 다음 1초는 더 낙하거리가 늘어나고 그 다음 1초는 더 멀리까지 떨어지는 거죠. 여기 낙하거리가 점점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운동하는 걸 보이고, 내가 이거를 사진을 이번에 위에서 아래로 사진 찍습니다. 위에서. 그랬더니 공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이냐? 처음에는 공이 여기 있었겠죠? 사진을 요 밑에다 그릴게요. 공이 여기 있었겠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공은 여기 있어요. 그 다음 공은 여기 있고 그 다음 공은 여기 있고. 이 거리가 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요 거리가 같은 거예요. 여기. 무슨 말이냐? 얘가 수평으로 어떤 물체를 던진 후에 이 공의 운동을 살펴보는데, 얘가 연직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하는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방향으로는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수평 방향으로는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관찰을 한 거야. 관찰. 그랬더니 연직 방향으로는 보시다시피 어떤 운동을 합니다. 얘 빨라진 거예요? 느려진 거예요? 그렇지, 빨라진 거예요.
연직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하나고 봤더니 자유낙하를 하더란 말이야. 자유낙하 같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더래. 그러니까 처음에 정지로 출발을 한 거야. 정지. 연직 방향은 정지야.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있었지만 연직 방향으로 정지로 출발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하나 봤대. 노란 분필, 노란 거. 수평 방향으로 어떤 운동을 하나 봤더니 같은 시간에 이동거리가 어때? 똑같아. 그죠? 봐봐. 처음에 여기서 출발했잖아? 요 하얀 공이 출발한 지점이 여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점이 요거를 내가 여기다 이렇게 그린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노란 공하고 하얀 공 만나는 지점이 실제 공의 위치야. 실제 공의 위치. 그지? 그래서 보시다시피 처음에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지 수평 방향으로는 어떻게 운동을 하더라? 이건 무슨 운동이야? 1초에 이만큼, 그 다음 또 똑같은 거리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운동하고? 그치, 등속 운동, 등속. 등속 운동입니다, 등속. 무슨 말이냐? 수평으로 어떤 물체를 던지면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와 같은 운동을 하고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는군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연직 방향으로는 얘가 떨어지면서 계속 뭘 받아요? 중력을 받아요. 이 물체가 중력을 받습니다. 중력. 이 물체가 질량이 m이라면 중력의 크기가 mg야, mg. 저 g가 9.8이죠. mg만큼의 중력을 받아서 떨어져요. 근데 그 중력의 크기가 떨어지는 동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죠. 그렇잖아. 떨어지는 동안 뭐 무게가 변하냐? 이게 무게인데. 그죠? 이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무게라고 하는 거잖아요. 얘가 떨어지면서 무게가 변하지 않으니까 뭔 말이야? 연직 방향으로는 물체에 작용한 힘이 뭐 했기 때문에 무게만큼의 힘이 일정하게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무슨 운동을 합니다?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무슨 운동을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던 거야. 그런데 수평 방향은 어떠냐? 얘가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아요, 안 받아요? 떨어지는 동안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죠? 중력은 연직 아래, 연직 방향으로 작용한 거고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는 거예요. 뭔 말이냐? 수평 방향으로는 물체에게 작용한 힘이 0인 거예요, 0.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물체에 작용한 힘이 얼마이면? 0이면 무슨 운동을 할 겁니다? 등속 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등속 운동을 했던 거죠. 이러한 현상 때문에 결국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냐면 봐봐봐. 떨어지는 거는 내가 여기에 떨어지는데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을 알고 싶다. 예를 들어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을 알고 싶다. 그럼 내가 뭘 알아야 되냐? 지면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떨어진다라는 건 이걸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연직 방향의 운동을 살펴야 되는 거야. 연직 방향의 운동을 살폈을 때 그러면 얘는 뭐와 같은 거라 그랬어? 자유낙하와 같은 거라 그랬잖아. 그럼 자유낙하를 했을 때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을 내가 구하고 싶다. 그럼 뭘 알아야 되냐? 뭐가 중요해? 높이가 중요해. 높이. 여기 이 높이. 내가 몇 미터 높이에서 출발을 시켰습니까? 자, 1초, 2초, 3초라고 치면 계산하기 싫은데 3을 그냥 곱해야 되는구나. 자, 여기 낙하거리가 78.2m래. 내가 78.2m에서 던졌대. 그러면 떨어지는데 몇 초가 걸리나요? 어떻게 하면 되냐? 떨어지는데 걸린 연직 방향으로는 뭐처럼 생각하라고? 자유낙하처럼 생각을 하래매? 그지?
그래서 내가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걸린 시간이 몇 초인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낙하거리가 몇 미터여야 돼? 낙하거리가 몇 미터여야 돼? 78.2미터여야 돼. 그리고 이 자유낙하의 경우 이 기울기가 얼마여야 되니까 1초에 9.8씩 빨라져야 된다며. 그럼 t초가 지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속력이 얼마인 거야? 9.8t인 거야. 그러니까 9.8t에다가 t에다가 요 세모의 넓이가 78.2가 나오려면 t가 몇 초니? 라고 하면 되지.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2분의 1 9.8t 곱하기 t가 78.2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계산하면 요 t제곱 가만히 내비두고 78.2를 어떻게 하면 돼? 9.8분의 2 하면 되지. 그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게? 얼마냐? 안 나오는데? 나 뭐 잘못했어? 잘못 안 했는데? 아예 안 떨어지는구나. 아무튼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2분의 9? 2분의 9 곱하기 2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9. 그래서 시간이 몇 초? 3초. 정신 차려! 3초, 3초. 얘가 떨어지는데 3초 걸려요. 그런 식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가 그려집니까?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높이, 그렇지. 높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여기서 얼마로 집어 던졌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떨어지는 건 자유낙하 같은 거거든. 자유낙하는 처음이 무조건 정지야. 내가 수평 방향으로 10m/s로 집어 던지든 20으로 집어 던지든 내 알 바 아니고요.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다 뭐처럼 생각해라? 자유낙하처럼 생각해라. 그러므로 뭐가 제일 중요하다? 높이가 중요하대. 왜? 자유낙하는 가속도 똑같아. 9.8. 가속도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높이에 따라서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낙하 높이가 같으면 지면에 도달하는데, 즉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다. 야, 낙하 높이가 같으면 이런 거야. 여기서 집어 던지는데 같은 높이에서 던질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한 번은 10m/s로 던질 거야. 근데 또 한 번은 그거보다 빠르게 던질 거야. 그러면 A라는 놈은 이렇게 떨어지고 B라는 놈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지. 그죠? 근데 여기서 뭐는 똑같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아요. 즉 A가 또로로로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나 B가 또로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나, 즉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 A나 B나 같습니다. 왜? 높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특징,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결국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말은 여기 내가 어딜 구하고 싶은 거야? 이 수평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 수평거리. 얼마나 멀리 가서 떨어질 거냐? 얼마나 멀리 가서 애가 도착할 거냐? 요거는 뭐가 결정하는 거야? 수평거리는 아까 이 위에서 시간 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얘는 3초라고 우리가 구했잖아? 그러면 그 걸린 시간으로, 즉 낙하 시간으로 뭘 곱하면 되는 거야? 내가 처음에 얼마의 빠르기로 집어 던졌냐를 곱하는 거야. 왜? 등속 운동이라며.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거리잖아.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고 배웠잖아. 그지?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아닙니까? 속도라고 하면 헷갈리나? 속력이라고 해줄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걸로 던졌단 말이야.
그럼 그 속력에다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해서 넣으면 되는 거야. 대신 이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할 때는 뭘 보면서 해야 된다? 높이를 보면서 해야 된다. 낙하 높이.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낙하 시간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 수평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낙하 시간에다가 처음에 집어던진 속력을 곱하는 거야. 낙하 시간에다가 집어던진 속력을 곱하는 거야. 근데 낙하 시간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수평거리가 누가 더 멀겠구나. 빨리 던진 놈이 2배겠네. 1대2. 왜? 얘를 2배 빠르게 던졌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가능하게 해두셔야 돼. 해석. 근데 이 연직 방향의 자유낙하랑 수평 방향의 등속도 운동을 잘 정리를 하시려면 애초에 뭐부터 잘해야 된다? 요게 잘 돼야 돼요. 자유낙하 운동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우선은 그래서 또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볼 거니까 우선은 그래서 120페이지에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 이제 모식도로 나와 있는 거고, 여기서 수평 방향은 힘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고요. 가속도는 없고요. 등속 운동을 해요.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라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1초에 9.8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빠르기가,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되고, 그때 가속도가 9.8m/s 제곱이면 이러한 운동을 뭐라고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도 하고 자유낙하라고도 부릅니다. 요 표는 꼭 알고 계시고, 121페이지에 이러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내가 뭐 이렇게 질량을 달리하면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 네가 볼 때 얘네 셋이 누가 제일 세게 집어던졌어? 그렇지. 근데 얘네 셋이 지면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어때? 똑같아. 왜? 뭐가 같으니까? 높이가 같으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게 뉴턴이라는 사람이 수평으로 물체들이 그럼 내가 뭘 던지면 이런 식으로 포물선 운동을 이걸 포물선이라 하잖아요. 포물선 운동을 하잖아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봐봐. RI LI 어디다 그랬지? 자,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 내가 어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물건을 던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속도로 던지면 여기 이렇게 뚝 떨어지겠죠? 근데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되냐? 아예 우주를 벗어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적당한 속도로 던지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봐. 요만큼 떨어져요. 그죠? 그럼 또 여기서 요 높이에서 뭘 던진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요만큼.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요만큼 떨어져요. 그죠? 그럼 또 여기서 이렇게 던진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수평 방향으로 또 포물선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또 뭘 던졌다고 생각해. 자, 그럼 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뭔 말이냐? 내가 여기서 잘 던지면 계속 뭐하게 할 수 있어? 지구 주위를 돌게 할 수 있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직접 실험을 한 게 아니고 사고 실험이라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으니까 얘가 달이야, 달. 달이 지구 주위를 계속 뭐하고 있구나? 돌고 있네. 달이 저렇게 돌 수 있는 건 중력이라는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가 계속 포물선 운동 해서 계속 도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인공으로 여기다 잘 어떤 속도를 갖게 올려놓으면 얘가 계속 뭐 할 수 있구나? 우리 지구 주위를 달처럼 돌지 않겠니? 그래서 만든 게 뭐야? 그래서 만든 게 인공위성이야. 지나가 봐도 될까요? 우선요, 1번, 이거 정리하고 1번, 2번, 3번 풀어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들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케이? 정리하고 쉬어, 임마.